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볼 이야기는 바로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 아이렌입니다. 최근에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정말 어마어마한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규모가 무려 97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4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계약이죠.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1분기 실적까지 시장 예상을 아주 가뿐하게 뛰어넘었단 말이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정말 와, 아이렌 이제 제대로 날아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그런 초대형 호재가 연달아 터졌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모든 발표가 있었던 바로 그날 아이렌 주가는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아니 정말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뭔가 잔치를 크게 벌였는데 갑자기 손님들한테 청소비를 내라고 한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비유가 재밌네요. 근데 어찌 보면 딱 들어맞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려고 합니다. 아이렌의 최신 실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 내용을 그냥 훑어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분석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왜 이렇게 명백한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는가? 그 배경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이렌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은 뭔지,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숨겨진 위험 요인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정리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먼저 아이렌이라는 회사가 지금 어떤 큰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아이렌 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 비트코인 채굴 회사로 기억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이렌의 시작이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채굴이라는 게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죠. 아주 롤러코스터죠. 네. 그런데 아이렌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된 자산이 있어요. 바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능력, 그리고 그 전력을 바탕으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해 본 경험이죠. 아, 채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추게 된 능력인데 그걸 다른 데 써먹을 생각을 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 거죠.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 바로 인공지능, AI 아니겠습니까? 이 AI 시대의 뭐랄까 핵심 연료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연산 능력이거든요. 컴퓨팅 파워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이렌은 바로 이 AI 연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성능 컴퓨팅, 이걸 줄여서 HPC라고 부르는데요. 이 HPC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아, HPC 클라우드. 그러니까 기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거랑 좀 다른 건가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AWS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회사들은 우리가 흔히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잖아요. 모든 종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뭐랄까 백화점 같은 곳이죠. 네, 그렇죠. 없는 게 없죠. 근데 아이렌 같은 회사는 특정 분야, 여기서는 AI 연산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에 특화된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약간 전문 매장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을 요즘 네오 클라우드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이렌이 바로 이 네오 클라우드 그룹의 핵심 주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오 클라우드, 새로운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업 영역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비트코인 채굴에서 AI 인프라 전문 기업으로. 네, 근본적인 변화죠. 기업의 DNA가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이 아이렌이라는 회사가 네오 클라우드로서 실제로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어요. 스워트 분석 같은 걸로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이걸 좀 나눠서 볼까요? 좋습니다. 스워트 분석으로 보면 그림이 더 명확해질 겁니다. 일단 강점부터 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전력 확보 능력입니다. 북미 전역에요 확보한 전력 용량이 약 3기가와트, GW에 달합니다. 3기가와트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웬만한 대형 원자력 발전소 2기 내지 3기가 만들어내는 전력량과 맞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와, 상상 이상인데요.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다고는 들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네, 데이터 센터는 정말 전기를 먹는 함합니다. 특히 AI 연산에 쓰이는 고성능 GPU들은 전력 소모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확보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아이렌은 이 부분에서 확실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전력량이 많은 것 말고 또 다른 강점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확보한 전력의 거의 100%가 재생에너지 기반이라는 겁니다. 수력이나 풍력 같은 거요. 아, 100% 재생에너지? 이건 정말 큰 강점이겠네요. 요즘 ESG 경영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ESG가 이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됐잖아요. 아이렌은 이 부분에서 아주 강력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이미지 제고 차원을 넘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고객사들의 ESG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비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요? 화석연료는 가격 변동성이 크니까요. 정확합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장기 전력 구매 계약은 비용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죠. 이것도 무시 못할 강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 채굴 시절부터 직접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해온 경험. 이것도 상당한 자산입니다. 말로는 쉬워 보여도 수많은 서버와 GPU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최적의 성능을 내도록 운영하는 건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정리하면 압도적인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확보 능력,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운영 경험, 이 두 가지가 아이렌의 핵심 경쟁력이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아이렌 앞에 놓인 기회, 어퍼튜니티는 뭘까요? 어떤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기회는 아주 명확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폭발적인 AI 시장의 성장입니다. 특히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필요한 컴퓨팅 파워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챗 GPT 이후로 정말 세상이 달라졌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초거대 IT 기업들, 아까 말한 하이퍼스케일러들조차도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 센터 인프라만으로는 이 폭증하는 AI 연산 수요를 감당하기가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요. 그 큰 회사들도요. 자체 데이터 센터가 엄청날던데요. 네, 물론 엄청나죠. 하지만 AI 모델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특수한 인프라, 특히 최신 고성능 GPU를 확보하고 이걸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막대하죠. 그래서 자체 구축만 고집하기보다는 아이렌처럼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 파트너를 찾아서 협력하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체 인프라 부족 현상이 오히려 아이렌 같은 네오 클라우드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아이렌에게 단순한 사업 기회를 넘어서 이 네오 클라우드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시장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기회 요인은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입니다. 엔비디아요? GPU 만드는 회사? 네, 현재 AI 연산의 핵심인 GPU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회사죠. 이 엔비디아로부터 최신 고성능 GPU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도 아이렌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기회가 넘쳐나는 시장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약점이나 위협 요인은 없을까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으니까요.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우선 약점부터 보면요. 과거 비트코인 채굴 사업 등에 투자하면서 발생했던 재무적인 부담이 여전히 좀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지표들이 아직 아주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과거의 투자가 아직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군요. 네,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AI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후발주자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물론 이번 마이크로소프트 계약으로 이런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봅니다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죠. 후발주자로서의 핸디캡. 그렇다면 위협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외부적인 어려움 같은 거요? 위험 요인으로는 역시 경쟁 심화로 꼽아야 합니다. 아이렌만 이 기회를 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의 하이퍼스케일러들, AWS나 구글도 계속해서 AI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또 아이렌과 비슷한 네오클라우드 진영에서도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어위브 같은 회사가 있죠. 코어위브 들어본 것 같아요. 거기도 엔비디아 투자를 받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협은 기술 종속성 문제입니다. 특히 현재로서는 엔비디아 GPU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잖아요. 만약 엔비디아 GPU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혹은 AMD나 다른 회사의 기술이 갑자기 부상한다면 여기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른 분야니까요. 그렇군요. 정리하면 재무적 부담, 후발주자 인식이라는 약점과 경쟁 심화, 기술 종속성이라는 위협,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관리하느냐가 아이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강점과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약점과 위험 요인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자, 그럼 이제 정말 뜨거운 감자, 마이크로소프트와의 97억 달러 계약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5년간 97억 달러. 다시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아까 이 계약이 단순히 큰 계약 하나 따냈다, 이 정도로 볼 게 아니라고 강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계약의 진짜 의미는 액면가, 그러니까 97억 달러라는 숫자 자체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합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 아이렌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가 숨어 있길래요? 가장 큰 의미는 이거예요.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업, 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이렌의 기술력,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운영 능력, 더 나아가 아이렌이 가진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 인프라의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증, validation 해줬다는 겁니다. 일종의 품질 보증 마크를 찍어준 셈이죠. 아, MS의 인증 마크,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생각해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고 자체적으로도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MS가 왜 직접 다 짓지 않고 아이렌 같은 외부 파트너에게 그것도 이렇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계약을 맡겼을까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아이렌한테 맡기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정확합니다. MS 입장에서는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최대한 빨리 대응해야 하는데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렌은 이미 준비된 전력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 이걸 활용하면 훨씬 빠르게 AI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시간과 비용을 아끼면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판단한 겁니다. MS에게는 시간과 효율성을 얻는 딜이고 아이렌 입장에서는 아이렌 입장에서는 단순히 대규모 매출을 확보한 것을 넘어서 단숨에 업계 최고 수준의 신뢰도와 레퍼런스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게 앞으로 다른 잠재 고객들을 유치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아, 그렇겠네요. 우리는 MS랑 이 정도 규모로 일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다른 회사들과 협상할 때 입지가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엄청난 협상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대형 AI 기업들과 추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고 봐야 합니다. MS 계약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와, 계약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그런데 계약 조건 중에서도 특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요. 선지급 조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전체 계약금 97억 달러 중에서 무려 20%, 그러니까 약 19억 4천만 달러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이렌에게 선지급하기로 했다는 조건입니다. 20% 선지급이요. 약 2조 원 가까운 돈을 미리 주는 거네요. 그게 일반적인가요? 아니요,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계약에서는 진행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큰 금액을 선지급한다는 건 정말 이례적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MS가?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렌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입니다. 아이렌이 이 계약을 이행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특히 최근에 델과 58억 달러, 우리 돈 8조 원에 육박하는 GPU 장비 구매 계약을 맺었어요. 58억 달러 GPU 구매. 그것도 엄청나네요. 그렇죠. 14만 개의 최신 GPU를 확보해야 하니까요. 이런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MS가 선지급금으로 상당 부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실상
MS가 아이렌의 설비 투자를 미리 도와주는 셈이죠. 와, MS가 거의 투자를 해주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의미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선지급 조건을 내걸었다는 건 MS가 아이렌의 성공적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능력에 대해 얼마나 큰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 먼저 줄 테니 믿고 맡기겠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단순히 돈을 미리 주는 걸 넘어서 신뢰의 표현이기도 하군요. 네, 이 선지급금 덕분에 아이렌은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2026년 말까지 14만 개의 GPU를 차질 없이 확보하고, 이를 통해 연간 반복 매출 ARR 34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훨씬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정말 중요한 조건이죠. 정말 계약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세부 조건들을 뜯어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자, 그럼 MS 계약과 함께 발표됐던 1분기 실적 이야기도 좀 해보죠. 이것도 정말 눈부셨어요. 네, 실적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10일에 마감된 분기 실적인데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355%나 급증해서 2억 4,03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355% 성장, 정말 폭발적인 성장세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순이익이에요. 전년 동기에는 적자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3억 8,46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엄청난 턴어라운드죠. 이건 아이렌의 AI 클라우드 사업 전환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숫자 자체만 보면 AI 전환 전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지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조정 이비다디입니다. 조정 이비다디요? 그게 뭐죠? 이비다디는 이자 비용, 세금,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등을 빼기 전에 이익을 말하는데요. 기업의 핵심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많이 쓰입니다. 조정이 붙은 건 일회성 요인들을 제외했다는 의미고요. 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영업으로 얼마나 벌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군요. 그렇죠. 근데 이 조정 이비다디가 이번 분기에 9,17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물론이고 이전 분기와 비교해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건 아이렌의 핵심 사업인 데이터 센터 운영, 특히 AI 클라우드 서비스 쪽의 수익성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AI 전환의 결실이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와, 조정 이비다디까지 좋았다니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실적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순이익 숫자에 좀 주의해서 봐야 할 점이 있다고요. 네,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번 분기 순이익 3억 8,460만 달러 안에는요, 실제로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 외에 다른 요인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바로 전환사채 평가 이익 같은 미실현 이익입니다. 전환사채 평가 이익이요? 그게 뭔가요? 아이렌이 과거에 발행했던 전환사채가 있어요. 이게 주가 변동 등에 따라서 회계장부상 가치가 변하는데 이번 분기에는 그 가치가 올라서 회계적으로 이익으로 잡힌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회사 금고에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장부상으로만 이익이 늘어난 거예요. 페이퍼 프로핏인 거죠. 아, 그럼 순이익 규모가 좀 부풀려져 보일 수도 있겠네요. 실제 현금 흐름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순이익 숫자만 보고 와, 엄청나게 벌었다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이 미실현 이익 부분을 제외하고 핵심 영업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얼마나 꾸준히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조정 이비다이아나 영업 현금 흐름 같은 지표들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이유죠. 기업의 진짜 체력은 결국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에서 나오니까요. 알겠습니다. 회계상의 이익과 실제 돈 버는 능력은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점 아주 중요한 지적이네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미스터리를 풀 시간입니다. 역대급 마이크로소프트 계약, 그리고 눈부신 1분기 실적, 이런 엄청난 더블 호재가 터졌는데 도대체 왜 아이렌의 주가는 발표 당일 12% 넘게 폭락했을까요? 정말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충분히 궁금하실 만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뉴스만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죠.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중에서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그리고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건 바로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분 희석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아이렌이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자금 조달 계획을 함께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10억 달러 규모의 제로 쿠폰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 또 전환사채군요. 아까 순이익 얘기할 때 나왔던 근데 제로 쿠폰은 뭔가요? 제로 쿠폰이라는 건 말 그대로 표면 이자율이 0%인 채권을 의미합니다. 당장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니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죠. 그럼 투자자들은 왜 사죠? 이자도 안 주는데?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라는 옵션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투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바로 이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왜 문제죠?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이자 부담 없이 큰 돈을 1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전환사채가 나중에 실제로 주식으로 전환되면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1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피자 조각수는 그대로인데 피자 전체 크기가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조각의 비율은 줄어들잖아요. 이걸 바로 지분 가치가 희석된다고 표현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회사가 돈 빌리려고 발행한 전환사채 때문에 나중에 내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군요. 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아이렌이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초대형 계약이라는 장밋빛 미래, 장기적인 호재보다는 그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전환사채 발행이 당장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단기적인 악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와,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네요. 일종의 성장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아까 제가 비유했던 것처럼 정말 파티 비용, 미래 성장 투자를 손님들, 기존 주주 주머니에서 충당하려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네, 정확히 그런 심리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민감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미래의 불합실한 이익보다는 당장의 지분 가치 희석이라는 손실 가능성을 더 크게 본 거죠. 그렇군요. 이 지분 희석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혹시 다른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 격언 중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sell on the news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 심리가 작용한 건 아닐까요? 네,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사실 아이렌과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대규모 계약 가능성은 공식 발표 이전부터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어요. 루머 형태로 계속 돌았거든요. 아, 이미 소문이 파다했군요. 네, 그래서 이 기대감이 주가에 상당 부분 미리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발표 전에 이미 꽤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막상 공식 발표가 딱 나오니까 이제 기대감이 현실화되었으니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을 수 있다는 거죠. 뉴스가 나오자마자 파는 거죠. 선반영된 기대감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 이것도 주가 하락에 한몫했겠네요. 네, 충분히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아이렌의 수익성 자체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 같은 건 없었을까요? 물론 계약 규모는 엄청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만 개나 되는 GPU를 사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려면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요. 저렇게 투자해서 과연 남는 게 있을까 하는 걱정 말이죠. 아, 그 지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죠. 97억 달러라는 계약 금액은 정말 대단하지만 이거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비용 구조로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설비 투자 비용, 즉 캐펙스, 캐피탈 엑스펜디처가 들어가죠. 데이터 센터 짓고, GPU 사고, 냉각 시스템 갖추고, 네, 캐펙스.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오펙스, 오퍼레이팅 엑스펜디처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기료,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등. 특히 GPU는 전력 소모가 엄청나서 전기료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그렇죠.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겠네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매출은 크게 늘겠지만 비용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서 실제 이익률, 마진은 생각보다 낮지 않을까? 과연 시장의 기대치만큼 높은 수익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죠. 장기적인 그림은 좋아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 압박이 크고
그래서 실제 수익이 언제 얼마나 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것도 주가에 부담을 줬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과 단기적인 비용 및 수익성 우려 사이에서 시장이 후자에 좀 더 무게를 둔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죠. 아이렌 주가가 호재에도 불구하고 급락한 이유는 첫째, 10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에 따른 지분 희석 우려가 가장 컸고, 둘째, MS 계약 가능성이 선반영된 상태에서 뉴스에 팔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 셋째, 막대한 투자 비용 대비 실제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 이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까 아이렌의 장기적인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기초 체력 자체는 오히려 개선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가 하락은 아이렌이라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이 악화되었다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에 의한 단기적인 수급 문제나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펀더멘털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요? 생각해보세요. 아이렌은 이제 더 이상 변동성 큰 비트코인 채굴 회사가 아닙니다. 미래 산업의 핵심인 AI 인프라 시장의 중요한 공급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성장성 높은 쪽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네,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은 그 변화를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앞으로의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할 겁니다. 이건 단기적인 주가 등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중요한 장기적인 펀더멘털의 개선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가 하락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저는 이걸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진통 같은 거죠. 특히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자금 조달 방식이나 그에 따른 지분 구조 변화 같은 문제들은 고성장 기업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장이 여기에 대해 단기적으로 불안감을 느낀 것이지 아이렌의 성장 스토리 자체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한 일시적인 통증, 그 정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통. 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아프지만 성장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의미겠죠. 그럼 앞으로 아이렌이 이 성장통을 잘 이겨내고 더 크게 도약하려면 또 저희 같은 투자자들이 아이렌을 지켜볼 때 어떤 점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할까요? 미래 전망과 함께 짚어주시죠. 네, 앞으로 아이렌의 행보를 지켜볼 때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부터 말씀드리면요. 역시 추가 계약 확보 가능성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이보다 더 강력할 수 없는 추천서, 레퍼런스를 손에 쥐었잖아요. 그렇죠. MS가 인정했으니까요. 네. 이걸 바탕으로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이나 대형 AI 기업들과의 추가적인 대규모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그런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 중일 수도 있고요. 이게 현실화된다면 아이렌의 성장 스토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겠죠. 14만 개 GPU 인프라가 완성되면 규모의 경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합니다. 그게 두 번째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목표대로 2026년 말까지 14만 개의 GPU를 갖춘 대규모 인프라가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단위당 운영 비용이 낮아지면서 효율성이 증대되고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게 되죠. 이건 또 다른 고객을 유치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고 수익성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추가 계약 가능성과 규모의 경제 실현.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긍정적인 부분이군요. 반대로 리스크 요인. 우리가 계속해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바로 실행 능력, execution capability입니다. 실행 능력이요? 네, 아무리 청사진이 좋고 계약을 잘 따냈어도 그걸 실제로 제때 약속한 예산 안에서 문제없이 구현해내지 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수십만 개의 GPU를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고 이걸 매끄럽게 통합해서 고객이 원하는 성능과 안정성을 갖춘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약속을 지키는 능력, 이 실행 능력이 앞으로 아이렌의 성패를 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시장의 신뢰를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리스크는 실행 능력. 또 다른 리스크는 없을까요? 두 번째는 역시 재무관리 능력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렌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이 계속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번처럼 전환사채 발행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희석시킨다면 시장의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네, 또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어떻게 하면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주주 가치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지 그 균형점을 찾는 현명한 재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채 관리 능력,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 능력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게 두 번째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재무 관리 능력과 주주 친화적인 자금 조달, 이것도 중요하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수학 분석에서 언급했던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입니다. 경쟁은 계속 심화될 것이고 AI 기술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엔비디아 외에 다른 경쟁사의 GPU 기술이 부상할 수도 있고요. 또 GPU 공급망 자체의 안정성 문제도 계속 불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 변수들에 얼마나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느냐도 계속 지켜봐야 할 중요한 요인입니다. 정리하면 실행 능력, 재무 관리 능력, 그리고 외부 환경 변화, 대응 능력, 이 세 가지를 앞으로 아이렌을 볼 때 핵심 체크포인트로 삼아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해낸다면 아이렌은 이번 성장통을 딛고 AI 인프라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아이렌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분석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서 AI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하는 과정, 초대형 MS 계약과 그 이면의 의미, 그리고 호재속 주가 급락이라는 미스터리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네요. 아이렌의 사례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변신하고 성장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기회에 직면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이 아이렌 사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나 포인트를 던져주신다면요. 오늘 저희가 아이렌의 재무적인 측면, 계약 주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이렌이 가진 가장 큰 차별점 중 하나가 바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특화된 AI 인프라라는 점이었잖아요. 네, 100% 재생에너지. 그게 핵심 강점 중 하나였죠. 네, 과연 이 특징이 단순히 ESG 점수를 높이는 것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AWS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존의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어떤 실질적인 차별화된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탄소 배출에 민감한 특정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재생에너지 운영 노하우 자체가 미래 데이터 센터 효율성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재생에너지라는 가치가 미래에는 더 중요해질 테니 그게 단순히 착한 기업 이미지를 넘어 실질적인 경쟁 우위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관점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미래 AI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친환경 AI 인프라가 표준이 되는 시대가 온다면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재생에너지 기반 AI 인프라의 미래 가치. 저희도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분석 정말 유익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